법원행정처장님. 예. 내란 속에 윤석열을 재판하면서 법정 구속할 수 있죠. 재판부의 재판 사항으로. 재판부에서 결정할 일 아니에요. 예. 윤석열은 풀려나가지고 관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상목에게도 기대할 수 없고 검찰에게도 법원에도 공수처에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헌법재판소입니다. 이것을 구할 것은 헌법재판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법원행정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따라 잘 판단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나왔으면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법사위에서 판결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조심하지만은 국민의힘 의원들 보세요. 헌법재판소 직무대행 집 앞에 가서 좌표 찍어서 헌법재판관들을 얼마나 공격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 아무 소리 못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누가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짓을 하는 게 조용히 하세요. 독재자의 질의하세요. 후예들이 하는 거예요.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 그 후예들이 하는 거예요. 일본이 극우화 된다고 우리가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보수가 괴멸하고 전부 극우파만 준동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고치는 데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이번 주 내로 선고해 줄 것을 국민 앞에 호소하고 헌법재판소에 호소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박지원 의원께서 윤석열 독재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독재자니 그럼 뭐예요? 자 그래 29번 탄핵을 당하고 해수부 저기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직무를 100일 이상 정지당하고 20몇 번의 특검법 발의가 되고 뭐 각종 법률 그 이재명을 구하게 한 각종 법률이 발의돼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또 예산도 일반 삭감당하고 이런 게 이렇게 해서 독재할 수 있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독재자겠습니다. 윤석열은 독재자예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전두환, 예. 윤석열은 역사가 그렇게 기록합니다. 네, 그걸로 가지 마세요. 상대하지 마세요. 그래 상다지 않아야겠네. 자, 행정처장님, 예. 처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이 나고 석방을 하지 않고 즉시 항고를 하면 현재 우리 형사소송법 규정은 어떻게 돼 있죠? 뭐 잘 아시다시피 410조에 즉시 항고 제기 기간 내에는 집행 정지를 정지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즉시 항고를 하고 그것이 결정이 나지 않는 경우에도 그때까지 결정 날 때까지는 집행이 정지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판사가 최종 판단한 구속 취소 결정이 효력이 상실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속 집행 정지 또는 보석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면서 그 집행 정지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 영장주의 전형적 위배 아니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까? 적법주의 위배고 과잉금지 원칙 위배라는 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맞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보석 결정 그리고 구속 집행 정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말씀하신 그런 논리로 영장주의 위반, 적법 절차 위반 등으로 위헌이라고 한 그 논리는 구속 취소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네. 즉시 항고를 하면 위헌이니까 하면 안 된다. 그 견해를 유지하는 거요? 아니, 설명하지 말고 답을 네네. 해요. 그 부분은 이제 구속이 유지가 되는 것 자체가 설명하지 말고 때문에 답을 그런 해요. 부분입니다. 뭐라고요? 아니, 구속이 유지된 상태에서 즉시 항고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그러면 연속을 현재로서 말씀드렸던 즉시 겁니다. 항고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심급상의 이익입니다. 그거는 피고인에게도 적용되지만 검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옆에 분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짤막하게. 네, 기본적으로 이게 즉시 항고 외에 보통 항고라도 필요합니까? 해야 안 되지 합니까?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판단한 결과 본안에서 다투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차관. 네. 말 길게 하지 마세요. 즉시 항고를 해서 검사가
검찰 특수본이 받을 불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특수본에서 검토한 바로는 반대로 네.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길게 얘기할 것 같았어요. 반대로 즉시 항고하지 않음으로써 박세현 특수본부장과 그 특수본의 검사들이 이건 즉시 항고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신급상의 이익을 검사가, 수사지휘 검사가, 수사검사가 얘기하는 호소를 물리치고 밟아뭉개는 직권남용, 이 심우정 총장이 받는 이 혐의와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쪽이 맞아요? 기본적으로 당시 수사팀 네, 입장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에 틀렸어요. 아니 보통 항고 자, 자체가 가만히 허용되지 있어요. 않는다는 일부 견해가 있기 듣고 싶지 때문에 않아요. 자, 고려한 그런데 겁니다. 여기서 나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고의를 느낍니다. 고의예요. 고의다. 윤석열을 석방시켜주기 위한 고의입니다. 이거는. 나는 단정합니다. 자, 공수처장. 네. 수사할 거예요, 말 거예요. 네, 이 검찰총장의 이 직권남용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고발장 접수되어서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수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적법 절차에 따라서 그런 부분 진행할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수사요, 아니요? 수사 대상입니다. 예. 수사 그렇게 지금 맨날 검찰을 견제하라고 공수처 만들어놨더니 거꾸로 압수수색이나 당하고 업신당하고 모멸당하고 수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런 부분 수사 대상입니다. 수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지금 배당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 진행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뭡니까? 수사입니까, 아닙니까? 수사 진행합니다. 예. 주무대행님, 주무대행님, 네네. 그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할 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찰에 대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공범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받은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무는 없었죠, 법리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라고 해서 넘겼고 그래서 수사권이 문제가 있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구속 취소 여부도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즉시 항고하라고 계속 지금 수사지휘 하시는데 그것 자체가 지금 구속 취소가 앞으로 있을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 그리고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라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의원님들 석방하기 전에 즉시 항고해야 된다, 했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헌 판단될 소지가 크고 그렇다면 소급해서 결국은 불법 구금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을 했던 거고 그래서 결국은 즉시 항고는 포기하고 그리고 석방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아까 지금 이것을 상급심 즉시 항고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원래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 때문에 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를 없애려고 하는 입법이 이루어지려고 하다가 국회에서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회에서 그런 입법적 결단을 한다고 해서 법리적으로 그 위헌성이 해소되는 것입니까? 예, 제가 그리고 아까 처장님 말씀하셨지만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 났던 그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법원도 같은 그렇습니다.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어떤 입법적 결단을 했든 같은 법리를 적용한다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를 항고한다면 위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법원도 그와 같은 의견을 내셨었고 법을 그래도 개정할 때 함께 개정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어떤 다른 결정을 한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 입법적 결단이 그 위헌성을 해소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 위헌성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즉시 항고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취지는 어떤 취지십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저희들은 이제 그 구속 집행정지나 보석이나 마찬가지로 구속 취소의 경우에도 동일한 헌법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입장을 취했고 다만 국회에서 어쨌든 이거를 판단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 영역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위헌성은 여전히 있다는 저희들 입장이기 때문에 이 구속이 즉 된 상태에서 그와 같이 이제 즉시 항고를 한다면은 동일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신병이 풀려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도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즉시 항고를 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판단 중에는 아까 즉시 항고하면 그러면 결국 그거에 대해서도 위헌 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구속 상태였다면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그거에 대한 판단도 있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영장을 발부하면서 서부지법에 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해결이 됐다. 이미 다 맞다고 했는데 왜 지경 판사가 이런 결정을 했느냐? 수사권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사권이 있다로 영장을 발부한 판사도 있고 그 수사권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속 취소를 한 판사도 있습니다. 재판부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고 지금 어느 것이 틀리다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상급심 있다는 판단 받기 전에 말씀입니다. 누가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없고요. 그렇습니다. 지경 판사는 그 수사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재판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석방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체포가 부적법하다면 그 이후에 증거 조사도 위법하겠죠. 본안에서 판단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예. 공수처장님, 네. 그 처음에 국회 오셔가지고 답변하실 때보다 요즘 답변 기술이 굉장히 늘으신 것 같아요. 일단 국회의원들이 질문 길게 못하게 하려고 본인 질문 길게 하는 기술, 답변 길게 하는 기술이 늦었고요. 또 본인 잘못 지적하면 다른 직원, 파견 직원 책임이다. 이렇게 미루시는 버릇까지 생기셨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의원님 금방 그 뒤에 하신 말씀도 또 다른 그 참이 아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아니 더 무슨 길게 말씀입니까? 이야기하게 지난번에 됩니다.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파견 직원이 잘못 확인하고 보낸 거라면서요. 제가 잘못이라기보다 파견 직원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률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불명확한 표현을 썼다. 그런데 제가 파견 그런데 직원에 대한 그 탓하는 공문은 것보다도 그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렸습니다. 들어보세요. 또 기술 쓰지 마시고 그 부분은 그 서면 답변서에 수사기획관이라고 돼 있는 문서란 말이에요. 그거는 수사기획관 명의로 국회에 온 답변서인 이상은 수사기획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서입니다. 그거를 파견 직원 운운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의원님 지적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공수처에는 수사기획관이 공석이었고 그래서 그 파견 직원이 그 불명확한 표현을 쓰게 되었다라고 경위를 의원님께 그 소상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또 그런 역할을 하라고 제가 나온 그리고 거고요. 제가 아까 질에서 말씀드렸지만 공처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런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공수처에서 수사할 것이다 예상 못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권력기관 견제라는 우리 공수처의 그래요.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뭐 그런데 최선을 다했고 적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해왔습니다. 공수처의 입법 취지나 당시 공수처법이 생긴 배경 같은 걸 보면 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를 수사할 것을 예정하고 법을 만들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그게 당시 입법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이라니까요. 의원님께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예, 그런데 지금 공수처에서 그동안에 공수처의 원래 입법 취지인 판사, 검사, 경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패 혐의 그런 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는 취지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그 법문 자체로 보면 수사권에 공백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구속 취소를 할 때 그 결정에 대해서 그 구속 취소를 한 판사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 부분이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고 과거에 법원에서 법원 내부의 판사들의 그 내부 통신망에도 제기가 됐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해서 향후에 법원에서 본안 재판할 때 증거 능력으로 다투질 부분이다. 그에 대해서는 맞는 말 아닙니까? 증거 능력에 다툴 거 아닙니까? 변호인단이.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결정될 거 아닙니까? 공수처장님. 그렇죠? 그러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그게 사법부의 판단이라 하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 본안 재판하면서 증거 능력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거 증거 능력 없는 것이다.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 이런 결정을 하면은 그에 대해서 승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의원님, 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 의원님, 드려요. 위원장님, 한 1분만 답변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예, 뭐 너무 예, 다른 답변할 기회에 또 필요가 하시고요. 없다라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다른 기회에 하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